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소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 그 효소에 대해서 지금 네 번의 강의에 거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배워야 될 그런 새로운 것들도 많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 해당되는 그 할당되는 시간이 많았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효소의 종류 중에서 이제 특히 식품 관련된 그런 효소들에 대해서 강론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각 클래스의 세부 분류입니다. 효소가 할 수 있는 6가지의 일들, 그것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산화환원 요소, 전달 요소, 가수분해 요소, 분해 요소, 이성화 요소, 합성 효소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 효소에 대한 그 이야기는 그전 동영상에서 이미 여러분한테 이제 전달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화환원 요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단 그 반응에서 수소나 산소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효소가 작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봤었을 때 이게 하이드로겐, 자, 수소가 영어로 하이드로겐이잖아요. 하이드로겐. 그 다음에 산소는 옥시겐이죠. 네, 환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리덕션. 그러면 산화라고 하는 단어는 옥시데이션.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디하이드로게나제, 옥시다제, 그다음 페록시다제, 리덕타제 이와 같이 이와 관련된 단어들이 그 효소의 이름으로 있으면은 산화 환원 효소 즉 H 플러스나 O2를 주고 받고 이런 데 사용된다라고 여러분이 짐작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동영상에서 잘 나왔겠지만 트랜스파라제라고 하는 것은 특정 기의 전이를 수용체로 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에 어떤 특정 기가 있으면 B라고 하는 것에다가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넘겨주다, 트랜스퍼, 트랜스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혹시 이 안에 있으면은 이것이 전이 요소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 키나제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도 전이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효소 식품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효소 가수분해 요소이고요. 이것은 이제 오늘 강론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다음에 탄리 요소, 그다음에 이성화 효소. 탄리 요소라고 하는 것은 떠한 특정한 작용기를 떼는 요소, 아니면은 뭐 그것을 갖다가 다른 데다 붙여버리기 위해서 그것을 작용기를 갖다가 그냥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떼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성화 요소는 같은 분자 안에서 이렇게 달려 있던 것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쪽으로 달려버리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소머 아니면 라셈, 에피머 뭐 이런 말이 붙으면 이성화 효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합성 효소는 A하고 B라고 하는 물질을 합성시키는 것인데 주로 대표적인 것이 DNA 합성 효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가수분해 효소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질 분해 요소 혹은 탄수화물 분해 요소 아니면은 이런 말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당질이나 탄수화물이나 전분이나 다 같은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이것을 제일 많이 쓰긴 합니다. 이 당질 분해 효소를 아밀라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밀라제는 저번 때도 얘기했지만 아밀로즈와 아밀로페틴을 어,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전분에서부터 나오는 용어들이죠. 그래서 전분의 가수분해 요소는 세 가지가 있는데 알파 아밀라제, 알파 아밀라제 어떻게 한다고 했었어요? 알파 1사 결합을 임의의 부위에서 무작위로
무작위로 자기 마음대로 저기야 절단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뭐 전분 가수분해 요소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이를 무작위적으로 가수분해를 아무 데서나 막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안에 있는 알파 16결합은 분해를 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분해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를 갖다가 알파 14결합이 끊지 못하기 때문에 알파 한계 덱스트린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 이것은 세균이나 곰팡이에서부터 이 효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이 B라고 하는 것은 바실러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실러스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줄여서 B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바실러스 스트레오서머필리스, 바실러스 아밀로리키 페르시엔스, 뭐 바실러스 아밀로사카리피케이션, 사카리피엔스, 그다음에 바실러스 리켄포르미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균에서 나오는 효소들이고요. 곰팡이에서는 여기서 ASP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아스퍼질러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스퍼질러스. 이것은 바실러스. 여러분 이제 미세모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스퍼질러스 오리지, 아스퍼질러스 나이거, 라이조푸스 이것도 또 새로운 곰팡이입니다. 라이조푸스 아니면 리조푸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갖다 이름을 전부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세균이나 곰팡이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식물의 매가 동물의 타액 이런 데서도 알파 아밀라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타 아밀라제는 당화효소라고도 얘기를 하고 얘네들은 말토주 단위로 비환원성 말단으로부터 자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은 비환원성 말단에서부터 끝에서부터 이렇게 두 개씩 끊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알파 16의 결합에 닥쳐서는 끊어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끊어내지 못하는 그 덩어리를 베타 한계 덱스트린, 리미트가 한계란 뜻이죠. 한계 덱스트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은 주로 식물의 존재를 많이 합니다. 아까 알파 아밀라제는 동물에도 존재하고 세균에도 존재하고 식물에도 존재하는데 여기서 식품이라고 썼는데 식물에 주로 베타는 식물에 존재합니다. 식물의 메가, 대두, 고구마, 콩 그런 데도 존재를 하고 아주 바실러스 서브틸리스와 같이 아주 소수의 세균에서만 베타 아밀라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글루코 아밀라제 혹은 감마 아밀라제로 얘기를 하고요. 얘네들은 이렇게 있으면 끝에서부터 하나씩 글루코즈 단위로 끊어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거의 다 모든 것을 다 끊을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라이조푸스라든지 아스퍼질러스와 같이 곰팡이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셀룰라제입니다. 셀룰라제니까 ASE 앞에 있는 것이 기질, 그러니까 셀룰로즈를 기질로 하여서 분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베타 1사 결합을 끊어줄 수 있는 거예요. 베타 1사 결합을 끊어줄 수 있는 그러한. 그런데 그 베타 1사 결합을 끊어주는 그런 효소를 갖고 있는 동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반추 동물들 외에 사람들은 베타 1사 결합이 없기 때문에 셀룰로즈를 분해할 수가 없고 따라서 체외로 그냥 배설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팩티나제입니다. 역시 팩티나제이므로 ASE 앞에 기질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팩틴을 기질로 해서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얘네들은 채소 및 과일을 원료로 가공하는 식품 산업에서 수율을 높이거나 여과 청진에 대해 사용된다. 그럼 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간 양하고 생산된 양
비해서 봤었을 때 수율이 높다라는 얘기는 들어간 양하고 생산된 양이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가게 되면 이것이 100% 가깝다 얘기를 하죠. 수율을 되도록이면 높이게 한다는 얘기는 생산된 양을 많게 한다는 뜻입니다. 수율을 높이거나 그다음에 여과 청징에 사용됩니다. 주로 그 주수 같은 것을 만들 때 이 안에 많은 그 펙틴질이 있죠. 과일이니까 당연히 펙틴질이 많은데 이 펙틴질이 상품 안에서 녹지 않고 붕붕 이게 둥둥 이게 떠 있거나 혼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백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하얗게. 그러면 상품성이 떨어지므로 이때 펙티나제를 처리하게 되면 얘들이 깨끗하게 맑은 그런 주스가 되게 되는데 맑다라는 뜻이 바로 청징이라는 뜻입니다. 청징, 맑다. 펙티나제는 이와 같이 채소와 과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에서 수율을 높이거나 여과 청징에 사용된다. 자, 그 이외의 것들이 이제 쫙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뭐 덱스트라나제는 덱스트란을 분해하는 거고 이눌라제는 이눌린을 분해를 하겠죠. 이눌린. 그럼 이눌린의 저번 때 탄수화물 때 배웠겠지만 이눌린의 성분들은 주요한 성분 중에서 하나가 과당이에요. 과당. 그래서 이눌린에다가 이눌린 라제를 처음 집어넣게 되면 이눌린을 끊어주면서 과당을 생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플럭토즈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겠고 락테제는 락토즈를 분해하는 요소예요. 그러면 락토즈가 유당이죠. 유당 가스분해 효소입니다. 유당을 가스분해하게 되면 유당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유당은 갈락토즈, 그렇죠. 갈락토즈와 또 뭐예요? 글루코즈로 합쳐져 있죠. 네. 그래서 유당은 유당 분해 요소를 여기다 작용하게 되면 갈락토즈와 글루코즈로 분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것은 이제 식품공업에 많이 사용되는 것인데 인버타제는 슈크로즈를 분해시켜 주는 거예요. 슈크로즈가 분해되게 되면 무엇이 나오는 거죠? 글루코즈하고 플럭토즈가 나오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인버타즈를 얼마나 처리하냐에 따라서 슈크로즈, 글루코즈, 플럭토즈가 같이 섞여 있거나 아니면 얘네들 두 개만 섞여 있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단맛을 더 상승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멜리비아제 이것은 라피노즈를 분해시켜 주고 그다음 나린진아제 이것도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나린진이라고 하는 것은 고미 성분, 감귤류, 고미가 쓴맛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린진아제를 이용을 해서 무엇을 만들 때 가공식품이 너무 쓴맛이 나면 안 좋으니까 나린진아제를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나린진을 처리하게 되면 얘들이 쓴맛 성분이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헤스페리딘아제 좀 길죠. 헤스페리딘아제. 자, 그러면은 아제 빼고서 이 앞에 것이 기질이라고 하면은 헤스페리딘 을 분해하는 효소인데 헤스페리딘은 그 감귤 같은 데 보게 되면 이렇게 하얀 그런 껍질 있잖아요. 또 안쪽으로 이게 한쪽 이게 까보면은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감귤 통조림 만들 때 백탁을 일으켜요. 백탁이라고 하는 것은 하얗게 혼탁 물질을 갖다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품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헤스페리딘아제를 처리하게 되면 감귤류 통조림을 깨끗하게 청진화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안토시아닌을 분해시켜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빨간색으로 친 것은 자주 식품공업에 사용되거나 언급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봐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테아제입니다. 프로테아제, AS 앞에 프로테라고 쓰니까 이것은 프로테인하고 아주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단백질을 가수분해하는 효소예요. 그래서 뉴트럴 프로테아제 뭐 여러 가지 프로테아제가 있는데 뭐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펩신, 트립신, 키모트립신 이런 것은 영양 부분에서 대사와 흡수 부분에서 아마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죠? 펩신은 동물의 위액에 존재하고 있고 위점막에서 분리를 되고 있는데 펩신이 얘네들은 처음에는 펩시
펩시노겐으로 분비가 되었다가 위에서 나오는 HCl에 의해서 펩신으로 만들어지고 이것이 드디어 이제 작용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펩시노겐은 아무런 활성이 없어요. 그러다가 염산을 받고 그다음에 펩신으로 되어진 다음에 작용이 되어지고 이 펩신은 뭐 여러 가지 뭐랄까 효소들의 복합체예요. 복합체로 컴플렉스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트립신 동물의 최액 중에 존재를 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 같은 원리예요. 트립시누겐으로 되어 있다가 얘네들은 엔테로키나제에 의해서 트립신으로 그래서는 엔테로키나제라고 하는 그러한 효소에 의해서 트립신으로 활성화되고 얘가 드디어 이제 분해를 시키는 것이죠. 그다음에 키모트립신은 동물의 최액 중에도 존재하고 키모트립시누겐으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이 트립신이 키모트립신 죄송합니다. 트립시누겐을 활성화시켜서 키모트립신으로 해서 얘가 이제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뭐 여러 가지 효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레닌이 식품 쪽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효소인데 응유 효소. 응고하다는 뜻이에요. 응고하다. 우유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유를 응고시켜주는 효소, 그래서 응유 효소라고 그러고 이것을 렌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상품명이에요. 상품명인데 렌넷이라고 하는 이런 상품명하고 렌닌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하고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판크레아틴은 췌장 중의 효소의 혼합물이고요.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생화학 시간에 더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 영양학이라든지 그런 것을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식물성 프로테아제, 식물에서부터 나오는 프로테아제입니다. 어떻게 외우시느냐면 파파야는 파파인, 파인애플은 브로멜라인, 그 다음에 무화과는 휘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1대1로만 대응을 하고 외우시면 돼요. 이것은 식물성 이렇게 분류를 하시고, 자 얘네들은 다 연육 효과가 있어서 고기를 뭐 가공하거나 조리를 할 때 이런 것을 같이 집어넣게 되면 굉장히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피싱 같은 경우 무화과 유화기에서 추출되는데 만약 무화과 이렇게 많이 먹게 되면은 입술 주위에 이렇게 피부염 같은 것이 유발되는 이유가 피부에 있는 프로테인을 피신에 있는 그러니까 무화과에 있는 피신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일어나는 효과죠. 그다음 미생물 프로테아제들도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콜라게나이즈는 콜라겐을 분해하고 일라스티나이즈는 일라스틴을 분해하고 카라티나이즈는 카라틴을 분해를 합니다. 콜라겐은 여기 있는 이런 것의 그런 구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라스틴은 탄력성의 섬유상 단백질, 그리고 케라틴은 뭐 털, 손톱, 발톱, 뿔 이런 것을 구성하는 분해 물질이죠. 이것은 이름만 봐도 무엇을 분해하는지 여러분이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것은 콜라겐이라든지 연육 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지질 분해 효소입니다. 지질 분해 효소는 리피드, 그러니까 지질은 리피드잖아요. 리피드를 분해하는 요소, 그래서 리파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그냥 광의의 의미로서 리파제를 알고 계시면 됐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효소들 중에서 식품에서 사용되는 것 중에서 산화 환원 효소 중에서 사용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글루코즈 산화 효소는 포도당과 산소를 제거해서 식품의 갈변이나 산화에 의한 변폐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전지 분유나 커피나 코코아나 육류나 유제품에 글루코즈 산화 효소를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감자, 사과, 복숭아, 버섯, 바나나, 차에 존재하는
카테콜, 카테킨, 플라보노이드 등의 폴리페놀 화합물에 작용해서 퀴논 및 산화물을 생성하는 효소는 폴리페놀 산화 효소이고, 그다음에 티로시네이즈, 타이로시네이즈, 타이로신을 산화시켜서 멜라닌을 형성해서 구리를 함유하는데 버섯, 채소, 과일, 감자류에 많아서 감자류의 갈변의 원인이 된다. 타이로시네이즈는 갈변의 원인이 된다. 폴리페놀 산화효소, 글루코즈 산화효소. 자, 이 중에서 얘네들은 갈변에 좋지 않은 효과를 주는 효소예요. 폴리페놀 산화효소, 티로시네이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산화환원 효소에서 식품에 관련된 그런 효소들을 뽑은 것이고요. 뒤에 부분은 그냥 여러분 그냥 참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품하고 관련 있는 효소를 일단 정리를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양이 있지만 주로 이제 붉은색의 글자를 위주로 해서 외우시고요.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식품 가공에 사용되는지 그런 정도로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